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 국방부가 한반도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성능을 개량해 패트리엇 등 기존 방어 체계와 통합하겠다는 구상인데요. 미사일 방어국의 내년 예산 계획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첼 애킨슨 미국 미사일방어국 작전국장은 지난 10일 2021 회계년도 국방예산 요청안 브리핑에서 한반도에서의 미사일 방어 전력 강화 방안을 밝혔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에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 통합을 완성하겠다면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개량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존 힐 미사일 방어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3단계 사드 패트리엇 체계 통합 운용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첫 단계로 사드 발사대 원격 운용과 둘째 단계인 사드 레이더를 이용한 패트리엇 미사일 원격 통제, 그리고 패트리엇 미사일의 사드 발사대 통합 운용 계획입니다. 또 발사대가 포대와 분리될 수 있다면 한반도에서의 유연성이 크게 증가할 거라며 추가 발사대 설치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가 분리 운용되면 미사일 탐지 능력과 명중률 모두를 잡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Place it on the best terrain that will give it the best location to detect enemy missiles, and in the best launch location that will give it the best trajectory to engage that missile at altitude. 이번 2021 회계연도 미 국방 예산 7,054억 달러 가운데 미사일 격파와 방어 부문에 배정된 금액은 203억 달러. 이 가운데 사드 예산은 약 9억 1,600만 달러입니다. 사드의 구체적 성능 개선 사항으로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비롯해 다른 미사일 방어망과의 통합 운용 능력 개선 등입니다. For missile defeat and defense programs, the department plans to procure 40 sea-based interceptors, 168 advanced Patriots, and 41 interceptors for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Program. 현재 사드는 미국 본토와 괌, 한국의 경북 성주 등 전 세계 7곳에 배치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성능 개량 설명을 들었다면서 사드 발사대 이동 배치에 관련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북한의 악성 코드 유포와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정황을 파악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불법 사이버 활동과 자금 탈취, 제재 회피에 악성 코드를 이용했다는 건데 이번 보고서 발표는 공개적인 경고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와 연방수사국 FBI, 국토안보부는 14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의 해킹 조직 히든 코브라의 악성 코드 유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는 북한 소행의 악성 코드 7종이 공개됐는데 분석 결과 새롭게 밝혀진 6종과 과거 북한 소행으로 드러난 악성 코드의 업그레이드 버전 1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악성 코드 가운데 홈라이트는 지난해 4월과 9월, 11월에 미국 정보기관이 위험성을 경고한 북한 소행 악성 코드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인터넷 방화벽을 뚫고 컴퓨터를 원격 조종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또 악성 코드 가운데 일부는 지난해 11월 인도 원자력 발전소 해킹 당시 보고됐던 것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버핀9이라는 이름의 악성 코드는 사이버 활동을 암호화하거나 위조해 북한의 활동을 숨기는 데 이용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사이버 사령부도 이 같은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공개하면서 북한 해킹 조직은 불법 행위로 자금을 훔치고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피싱과 원격 접속을 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이버 사령부는 그동안 악성 코드만 공개해왔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북한의 소행임을 밝혔습니다.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은 이번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한 방어와 악의적 공격에 대한 노출 방지를 위해 공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 같은 지속적 개입 방침으로 대응해왔습니다. This strategy aims to maintain our superiority in cyberspace through protection of our critical infrastructure and networks. At U.S. Cyber Command, we implement the DoD strategy by adopting an approach of persistent engagement, persistent presence, and persistent innovation. 미국 정보기관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히며 악성 코드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19번째입니다.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사용자와 관리자가 공개된 악성 코드에 대해 주의 깊게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해 계속 추적 공개를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발열 증세를 보인 입국자 141명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 결과가 나왔다고 세계보건기구 WHO에 알렸습니다. 중국에선 감염자와 사망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 언론들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 상황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에드윈 세니자 살바도르 평양 사무소장은 14일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북한 보건성으로부터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2월 9일까지 모두 7,281명이 북한에 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측은 그러면서 이들 가운데 141명이 고열 증상을 보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했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살바도르 평양 사무소장은 이어 북한은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가 있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실험실 기술자들과 전문가들이 WHO를 통해 지난해 홍콩에서 인플루엔자 검사 훈련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이날 오후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감염자들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대응을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Again, we do believe that it is possible to manage patients with coronaviruses very safely with the proper training and the proper protective equipment. 이런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북한 상황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1,300여 명이 사망한 중국과 930마일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이를 경계해 모든 항공기와 열차 등의 운행을 중단하며 국경을 봉쇄했고 이로 인해 구호 물자마저 제대로 보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또 북한은 국경 폐쇄로 관광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고 중국과의 무역도 제대로 할 수 없어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NPR 방송은 한국 세브란스 병원 인요한 외국인 진료센터 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할 도구와 장비가 없다며 일회용 수술 장갑이 재사용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해리 카자니스 미 국익연구소 국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은 생존을 위해 중국과의 밀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한 바이러스 침투 가능성을 지적하며 북한의 거짓 보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에 대한 북한의 취약성에 우려를 표하며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1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에 취약하다는 점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미국과 국제 원조, 보건기구들의 활동을 강력히 지지하고 독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도 별도의 성명에서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국제기구들의 원조에 대한 승인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이 14일 제네바 유엔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에 의한 강제 납북 등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종 사건의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실무그룹의 부의장인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는 회견에서 지난 1969년 발생한 칼기 납치 사건과 관련해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를 통해 여러 차례 북한 당국에 피해자 생존 여부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제기하는 이런 문제도 인권적 공세라고 반응해 안타깝다며 북한이 실종 문제에 협력함으로써 인권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전날 성명을 내고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들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없이 불확실성 속에서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렸다는 점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실종자 11명의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일 정상회담 추진 등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14일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단과 면담하면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나라들과 공조가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의 문제라며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을 포함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회 측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조속히 송환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납북자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을 조건 없이 만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공개 제안했지만 북한은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